19세기 유럽 시골 마을에서 잭과 그의 어머니는 극심한 가난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유일한 재산은 검은 소 한 마리뿐이었죠. 황량한 밭과 비어있는 식탁은 그들의 힘겨운 삶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역사적으로 이 시기는 산업혁명의 영향으로 농촌 경제가 붕괴되던 시기로 잭의 가족과 같은 소농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잭이 마을로 소를 팔러 가던 중 그는 모자를 쓴 신비한 노인을 만납니다. 노인은 잭에게 마법의 콩 5알을 주며 이 콩이 특별한 힘을 지니고 있다고 말합니다. 당시 유럽 민담에는 이런 초자연적 존재가 자주 등장하는데 이는 자연의 신비로운 힘에 대한 중세의 믿음이 반영된 것입니다. 노인의 반짝이는 콩은 고대 켈트 신화의 생명의 콩과도 연결되는 상징입니다. 어머니가 화를 내며 콩을 버린 다음 날 아침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룻밤 사이에 거대한 콩나무가 하늘 높이 자라난 것이죠. 식물학적으로 이는 급속 생장 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민담에서는 마법의 개입으로 해석됩니다. 19세기 유럽인들은 자연의 신비로운 현상에 대해 종종 초자연적인 설명을 붙였는데 이 장면은 그러한 사고방식을 잘 보여줍니다. 호기심 많은 잭은 콩나무를 타고 구름 위로 올라갑니다. 위에는 황금으로 빛나는 거대한 성이 있었죠. 북유럽 신화의 아스가르드를 연상시키는 이 공간은 민담에서 흔히 등장하는 다른 세계의 개념을 반영합니다. 중세 유럽인들은 구름 위에 신비로운 왕국이 존재한다고 믿었으며 이는 현실의 어려움을 초월한 낙원에 대한 갈망을 나타냅니다. 성 안에서 잭은 거인 왕비를 만나 친절한 대접을 받습니다. 그러나 왕비는 잭에게 남편인 거인이 아이를 잡아먹는 잔인한 성향이 있다고 경고합니다. 이는 민담에서 흔히 등장하는 위험한 호스트 모티프로 게스트 호스트 관계의 신성함과 그 위반에 대한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는 중세 시대의 불안정한 사회 상황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잭은 거인의 보물인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발견합니다. 중세 경제사에서 금은 화폐의 기반이었으며 이는 부의 상징으로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잭이 거위를 훔치는 행동은 당시 가난한 농민들이 지닌 부자에 대한 복수 심리와 부의 재분배에 대한 욕망을 반영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행동은 도덕적 딜레마를 야기하며 이야기의 갈등을 심화시킵니다. 잭이 거위를 훔쳐 달아나자 거인은 분노하며 그를 추격합니다. 이 장면은 민담에서 흔히 등장하는 추격 모티프의 전형적인 예입니다. 심리학적으로 이는 인간의 기본적인 공포 중 하나인 쫓기는 꿈의 현실화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이는 권력자에 의한 약자의 탄압 상황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며 약자가 더 빠르고 영리함으로 위기를 모면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잭의 어머니는 아들의 위험을 보고 도끼로 콩나무를 베어 넘깁니다. 이 순간은 민담에서 중요한 위기 해결 장면입니다. 어머니의 행동은 가족의 안전을 위한 희생과 보호 본능을 상징합니다. 식물학적으로 거대한 나무가 쓰러지는 것은 자연의 힘을 상징하지만 여기서는 모성애의 힘이 더 강력함을 보여줍니다. 거인이 구름 속으로 사라지는 모습은 악의 극복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황금 거위 덕분에 잭과 그의 어머니는 가난에서 벗어나 풍요로운 삶을 얻게 됩니다. 경제사적으로 이는 중세 말기 농민들의 사회적 이동 가능성을 상징적으로 나타냅니다. 심리학적으로 이 결말은 정의로운 세계에 대한 인간의 기본적 믿음을 반영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야기는 잭의 도둑질을 정당화하지 않으며 행운과 현명함의 조화가 필요함을 암시합니다. 이야기 마지막에 잭은 마지막 남은 마법의 콩을 손에 쥡니다. 이는 민담에서 흔히 등장하는 열린 결말 기법으로 청자로 하여금 상상력을 자극합니다. 문화사적으로 이는 구전설화의 전통적 특징이기도 합니다. 콩은 새로운 모험과 성장의 가능성을 상징하며 청소년기에 끝나지 않은 성장 과정을 은유적으로 나타냅니다. 이 마지막 장면은 듣는 이로 하여금 자신만의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유도합니다.